오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그리고 또 오랫동안 달릴 때는 이렇게 페이스 조절도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레이스가 달라집니다. 이때 또 체력을 잘 비축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달릴지 전략도 짜야지 이 긴 장거리 달리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장거리 달리기 현재 잘 조절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성공적인 전략 세워보시죠. 핵심 뉴스 알아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간밤에 뉴욕 증시로 출발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점 부근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제한된 변동성만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우가 0.19%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0.39%, 그리고 나스닥 지수 0.58%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특징적인 종목을 보자면은 빅7 종목군들, 그 가운데서 테슬라 제외하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재료에 장중한 때는 3% 넘게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오르자마자 바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개별적인 재료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모델2가 생각보다 빨리 출시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장중 한때 3.29%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바로 매물 받으면서 0.27%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 밖에도 애플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애플 0.57% 밀려 내려가는데 물론 크게 밀리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수성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요. 이렇게 조금만 뒷걸음질 쳐도 시가총액은 3조 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3조 달러를 밑도는 상태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대중 수출용 반도체, AI 반도체 만들겠다, 현재 개발 중이다 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알려졌던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로 인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어서 바로 이어서 좀 전해드릴 텐데요. 구글입니다. 이 구글에서는 새로운 언어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AI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근간이 될 수 있는 언어 모델입니다. 얼마나 이 용량을 처리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AI의 성능이 좌우가 되는데요. 그래서 빅7 여기에 해당되는 기술 업체들은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자해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글에서 이번에 내놓은 AI 언어 모델, 최신 언어 모델의 이름이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의 성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요, 이 챗 GPT-4보다 뛰어나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이미지 인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음성으로 말하거나 들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코딩 능력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멀티모달 AI라고 합니다. 이 멀티모달 AI라는 건요. 시각과 청각 능력 등을 비롯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 음성, 영상 등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높은 추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번에 행사에서 세 가지를 공개를 했는데 울트라, 프로, 나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성능별로 이 위쪽으로 갈수록 울트라가 가장 프리미엄 버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프로가 범용적이고 이 나노는 약간은 좀 축소된 기본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는 그 언어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모델로 출시를 하고요.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게 될 중간에 있는 제미나이 이 프로 같은 경우는 구글의 AI 챗봇 서비스인 바드에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시험을 해보니까요. 90%가량의 정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간 전문가 점수가 89.8이랍니다. 그래서 인간 수준을 뛰어넘은 그 성능이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의 챗 GPT-4가 참고로 86.4%의 정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서 챗 GPT-4보다
월등하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글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빅테크 업체들의 AI 시장에서의 언어 모델 싸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하드웨어도 필요하겠죠. 하드웨어의 발전도 동일하게 갑니다. 하드웨어의 선두주자는 또 엔비디아, AMD인데 간밤에는 AMD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또 새로운 제품을 내놨습니다. 이 생성형 AI 가속용 인스팅트 MI300X라고 하는데 이 GPU를 정식 출시한 겁니다. 경쟁 모델이 엔비디아의 H1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좀 범용적으로 쓰이는 GPU인데 이것을 공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이 경쟁에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서버의 AI 연산을 가속화시키는 GPU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경쟁 제품인 H100하고 대비했을 때 메모리 용량은 2.4배 그리고 대역폭은 1.6배 늘었다고 이 AMD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지금까지 만든 가장 선진적인 칩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AI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출시되어 있는 메타의 라마2하고 상당히 좀 잘 맞는다고 합니다. 라마2에 적용해 봤을 때 H100보다 1.6배 높은 성능을 낸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AI 생태계를 강화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인데요. 그럼 국내에서도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나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인데요. 사실 그동안 반도체 시장에서는 온 디바이스 쪽으로 매기가 이전을 하면서 HBM이라든지 AI 반도체 쪽으로는 다소 좀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매기가 AI 반도체 쪽으로 다시금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머티리얼즈 어제 주가는 괜찮았네요.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줬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푸넌 테크놀로지, 그리고 한미반도체 등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시죠.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배럴당 $70도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인하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이 국제유가 간밤에 결국에는 4%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이 이었습니다. 4.07% 급락을 하면서 배럴당 WTI 기준으로는 $69.3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인을 보자면요, 미국에서는 원유 생산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입니다. G2 국가에서 모두 다 생산과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노이즈가 나타난 거고요. 수요 공급 모두 다 다소 좀 이 유가를, 원유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우려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는요, 중국의 지방정부 그리고 국영기업에 대해서 부채가 너무 많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상당하다라면서 이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용등급 자체를 아직 건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친 거죠.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홍콩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잇따라서 중국과 관련해서 이런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이 이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엔 빠질 만큼 빠지고 또 이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석유 도소매라든지 그리고 정유주들 크게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이쪽으로는 악재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석유 도소매 쪽이고요. 정유사로는 GS나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마이코플라스마, 중국 유아 폐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차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만들면서 또 조금 더 빨라진 학습 효과 이번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진단키트가 정말 불티나게 팔렸었죠. 국내에서 진단키트 업체들이 마이코플라스마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내놓고 또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업체는 시젠과 바리텍메드입니다. 두 업체에서 만든 진단키트의 성능이 조금은 다릅니다.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는 현장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현장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바디텍메드에서는 국내 기업 가운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현장 진단 허가를 받은 곳은 우리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부심을 드러냈고요.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시제는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유전자 증폭 방식, PCR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시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인허가를 이미 획득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 수출 가능성 여기에 조금 더 큰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웰스바이오도 국내 허가를 추진하고 있고 마이코플라즈마 관련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발걸음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진단키트 쪽인데요. 일단 이전 거래일은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많이 밀렸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또 국내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숫자로 나오고 있는 기사는 없는 만큼 다소 좀 주의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